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아직까지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본 적 없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그분이 알게 된다면 저는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무덤까지 이 일을 비밀로 가져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이야기도 정확한 이름이나 지역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진 않아요. 남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님에게조차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직속 선배는 아니고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에 있는 형님이죠. 이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현장에서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몇 번 얼굴 보고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대접했더니 형님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도 마침 비슷한 곳이고 몇 번 이야기해보니 완전 남자더라고요. 통하는 것도 있고 형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술도 몇 번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형님이랑 밤늦게까지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엄청 취하셨고 저도 알딸딸하게 취해서 형님 먼저 집에 보내드리고 저도 가려고 했죠. 대리를 불러서 형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택시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너무 취해서 막무가내로 저를 끌고 집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동생, 우리 집에 가서 한 잔만 더 하자. 우리 집에 좋은 술 있어. 꼭 한번 저를 집에 데려가고 싶다면서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형님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같이 갔어요. 그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형수님이 자고 계셨는지 잠결에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형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께 죄송한 건 죄송한 거지만 솔직히 그 상황에서도 형수에게 눈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형수가 아니라 밖에서 만났으면 바로 붙들고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정도의 미인이었어요. 형님의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형수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젊고 몸매도 장난이 아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딱 봐도 미인이었습니다. 자다가 우리 들어오는 소리에 바로 일어나서 나왔는지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술이 확 깨는 몸매와 미모였습니다. 형님은 제 옆에서 우리 마누라야, 인사해. 엄청 예쁘지? 라고 하며 형수를 끌어안았고 형수님은 손님 앞에서 무슨 짓이냐며 형님을 말렸어요. 계속 제게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너무 취한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주무시라고 인사드리고 저는 뒤돌아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수님께서 밤이 늦었는데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집에 빈 방 있어요? 라고 붙잡으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신세를 지게 되었네요. 형님은 술이 취해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형수님이 작은 방에 제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습니다. 형수님과 함께 작은 방에 함께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이불 깔아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안방에 있는 형님만 아니라면 뒤에서 한번 안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제게는 잘해주시지만 평소 엄청 무섭다고 소문이 자자한 분이라 아마도 제가 형수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형님 댁에서 신세를 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분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형님이 전화하셔서 동생, 그날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면서 왜 아침도 안 먹고 그냥 갔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죠. 그 뒤로도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날의 형수님 생각이 나긴 했지만 제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께 전해줘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시간 있으면 자기 집에 들러서 가져갈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마침 바쁜 일도 없었고 형님의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죠. 제가 결코 형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형님 댁으로 향하는 길에
형수님 생각이 머릿속에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님께서 미리 형수한테 말 전해 놓는다고 해서 저는 바로 집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에 봤을 땐 자다 나와서 화장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모를 숨기기 힘들었는데 그날 다시 봤더니 살짝 꾸미고 있었는데 확실히 엄청 예쁘더라고요. 짧은 반바지와 편한 셔츠 차림이었는데 키도 크고 마른 체형에 몸매의 굴곡은 정말이지 한국 사람이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고릴라 같은 형님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만 받고 바로 인사하고 돌아 나오려고 했는데 형수님께서 어떻게 손님을 그냥 보내냐며 일단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형님 네 집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형수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두 번째 보는 사이였고 나이도 저랑 비슷했지만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형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15분 정도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형수를 보니 예전보다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형수 생각을 밤낮 없이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따로 연락해서 만나보고 싶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 없었어요. 끙끙대며 속만 앓고 있던 제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지나고 있을 때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라서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형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일이 있어서 지방으로 며칠간 출장을 내려간 상황이라 올라올 수 없고 형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저를 집으로 보내신 거였어요. 가서 형수 상태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길래 그 늦은 밤에 옷을 대충 껴입고 형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형수의 상태를 보니 열이 높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로 제 차에 태워 근처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침까지 형수 옆에 붙어 있다가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일을 하러 나갔는데 형수 생각에 일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사이에 치료를 받고 다 나았는지 아침보다는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이제 괜찮다면서 저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형님 부탁인데 제가 그럴 수 있나요? 내일 퇴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라고 대답하고는 밤새도록 형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한 것은 없었지만 형수가 엄청 고마워하며 그날 병실에서 밤새도록 형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다음날 퇴원하고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있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자기가 사례를 꼭 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다음에 치킨에 맥주 한 잔 사달라고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형수가 지금 당장 시켜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방금 퇴원한 사람이 술 마셔도 되냐고 했는데 자기도 병원밥 맛 없어서 치킨 생각이 간절했다며 웃었어요. 그렇게 형님네 집 거실에서 저와 형수는 치킨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예전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고 서로의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요즘 형님이랑 사이가 어떻냐고 물었는데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저도 한참 나이에 이상형인 여자와 술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거 오늘 잘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TV를 보며 바싹 붙어 앉아 있었고 그녀가 점점 더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눈 딱 감고 용기를 내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녀도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갑자기 형님의 무서운 얼굴이 생각났지만 여기서 도망가면 사내 자식도 아니라는 생각에 형수에게 그대로 돌진해서 입에 키스를 퍼부었어요. 형수도 기다렸다는 듯 저를 받아주었고 오랫동안 사랑을 못 받은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한참 키스를 나누고 그녀와 나란히 누워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그녀가 제게 물었고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형님 댁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며칠 후에 형님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제게 고마웠다며 다음에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와 마주쳤을 때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이네요. 형님께도 죄송하고 형수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형수를 만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만 묻어두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